구정특강 지금 또 진행 중인데요. 제가 이제 구정특강을 해보니까 선생님들한테 공부 팁을 좀 드리자면, 이제 초반에 좀 선생님들께서 내용 암기하고 문제 푸는 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강의를 수강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수강 안 해도 초반에는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정특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이제 개강론을 다 보는 거예요. 개강론을 다 봐서 제가 50문제를 뽑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단은 내용을 50문제를 정리를 해줬어요. 내용부터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하고 그대로 매치해서 문제가 나갔어요. 그리고 해설 답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초다 보니까 일단 내용 공부를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하고 번호도 그대로 매치되게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해설 보고, 요렇게 보는 건데, 제 해설이 굉장히 자세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정특강에서 제가 진행하는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셀프로 그렇게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지금 해설지가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혹시나 이제 지금 구정 때라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복습을 이제 한 몇 주 정도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과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제 강의를 잘 들은 다음에 여기 해설 있잖아요. 해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봤자 뭐 이게 문제수가 이번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문제도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14페이지밖에 안 돼요. 자, 14페이지, 25문제지만은 제가 주당 25문제에 거의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쭉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공부를 막 이걸 다 외워서 종이를 다 씹어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한 거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다시 보시는 거죠. 그럼 이런 내용이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사실 내용 공부한 거하고 문제하고 전혀 별개인 거 있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착각하시는 게 일단 선생님들께서 막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뭐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거는 시험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공부를 한 거랑 그게 문제화돼서 나오는 거랑 완전 딴 세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설을 보면서 내용 공부를 먼저 했죠,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문제를 딱 보면서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짜 지금 여기 2번 뭐 이런 것도, 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뭐 어떤 거니까 여기 이제 뭐 마음이론 이런 거거든요. 마음이론 이렇게 마음이론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동그라미 1에는 이제 마음이론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1에다가는 마음이론 요건 이제 쓸 수 있을 거예요. 내용 공부를 했으면. 근데 동그라미 2에다가는 뭐를 써야 되냐 하면은 이런 능력이 유아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이제 마음이론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지금. 앞 페이지에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이제 선생님들은 내용, 마음이론만 공부를 이제 일단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화돼서 나온 거 보니까,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다른 방향을 묻고 있네? 마음이론 있으면 애들한테 뭐가 좋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답을 써봐야 되는 거예요. 구정특강 공부 선생님들하고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구정특강을 들으시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고, 그게 아니고 셀프로 일단 우선은 이 복습을 해보고 싶다 이런 선생님들은 제가 강의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정 때는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구정특강 할 때 이 내용만 따로 또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내용을 먼저 쫙 보고 그 다음에 문제지랑 이렇게 같이 매칭해갖고 마음이론이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나 이 마음이론 아는데 왜 답은 못 쓰겠지? 이런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더 해본다면은 서답식 답 있잖아요. 물론 단답도 있어요. 단답도 있는데 요거를 필사를 한번 해보세요. 필사를. 그래서 요거 지금 몇 문제, 25문제니까는 이거 필사하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필사를 워드로 치는 게 나을 거예요. 필사한 거를 출력해갖고 자꾸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필사한 거 파일이니까 폰에다가 다운받아가지고 폰으로 계속 보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처음에는 이제 그대로 따라서 좀 써보고 그다음에 자꾸 읽어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문장을 좀 익숙하게 만들면은 처음엔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선 좀 구정특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지금 그 구정특강도 그렇게 과제를 내드리고 있어요. 해설지를 전체적으로 쭉 먼저 보면 돼요. 해설지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내용 요약 정리가 될 겁니다. 제가 다 비슷한 어떤 개념 하면 그거 다 내용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해설 자료만 모아도 거의 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설 자료를 쫙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여력이 되시면은 모범답안만 필사도 해보시고 필사하는 방식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폰 같은 데 저장해서 필사는 정말 몇 페이지 되지도 않거든요. 서답식 필사. 거기에 주요 개념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여러 번 보시면은 은연중에 서답식이 막 써져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보면 따라하게 돼요. 모델링 아시잖아요. 자, 은연중에 그게 막 습득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희는 자료를 전부 수업 자료, 교재 모조리 PDF로 다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여타의 학원들은 PDF로 주지를 않잖아요. 근데 PDF 자료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요즘에 뭐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책을 PDF 형태로 만들어주는 가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돈을 주면. 근데 저희는 이제 모조리 PDF로 싹 드리니까 그렇게 뭐 책을 맡기고 파일로 받고 뭐 그럴 필요가 없고요. 저희는 그냥 다 드리니까 PDF 형태로 선생님들이 다 갖고 다니면서 보고 선생님들이 만든 것도 모바일로 보고 다 이렇게 했어요. 태블릿 또는 모바일로 다 보시고요. 그리고 답은 여기다가 이제 쓰시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출력해주는 곳이나 이런 데 가면 비포 사이즈로 출력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비포 사이즈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막 이상한 습관 그리고 문제를 좀 잘못 읽는 어떤 나의 그 오해 이런 게 막 있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문제를 읽는데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있죠. 문제를 객관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답 쓸 때도 완전 자기중심적으로 문제 푸는 연습이 안 돼 있을 때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꾸 특정 단어에 꽂히는 거예요. 특정 단어에. 그래가지고 문제를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그거에 딱 꽂혀갖고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선생님들 잘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그 수험가에 놔두는 이상한 미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점은, 출제진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걸 명심해 주세요. 출제진들이 어떤 단어만 딱 들어가면 이게 답이야? 이렇게 안 내요. 교수들이 자존심이 있죠. 왜냐하면 교수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들하고 다른 생활을 해왔어요. 저도 이제 교수 생활도 오래 했지만은 일반인의 삶을 못 살아요. 교수들은. 왜냐하면 남들 직장 생활하고 또 뭐 가정 생활하고 이럴 때 다 안 하고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과 사고도 다르고 이렇게 많은 걸 희생했어요. 이게 공부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인드도 많이 달라요. 근데 전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같이 문제를 내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있으면 이 답. 이렇게 안 내요. 그리고 기출을 존중하지 않아요. 기출 문제를 막 바이블처럼 해가지고 기출처럼 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교수가 아니에요. 자기가 잘났거든요. 교수들은 대체로 공부를 되게 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났어요, 교수들은. 그래서 기출 이런 거 참고하세요. 좀 기분 나빠. 집에 던져요. 내가 제일 잘났는데 왜 쟤를 참고해? 그래가지고 만약에 기출 어떻게 냈지? 이렇게 딱 조금 보겠죠. 이제 비슷한 형식 같은 거 어떻게 냈지? 바보 같네? 이렇게 생각하죠. 바보 같아. 이렇게 냈어. 난 더 훨씬 잘 내지? 이렇게 하고 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육부나 이런 데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얘기는 해주지만은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관심 없어요. 내가 제일 전문가인데, 그렇죠?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인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걸 문제를 내요. 그래서
수험생은 그럼 어떡하나. 그리고 선생님들은 답을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출제진들은 난이도를 맞추면서 좀 까다롭게 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문제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 좀 이렇게 잘난 체 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관점이 전혀 달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수험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그러면 기출 굉장히 충실하게 공부하시고 지금 2월 요 무렵부터 서답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가지고 이제 그 출제진하고 나하고 조망 수용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어떤 한 단어에 꽂히지 마시고 그게 이제 한 단어에 꽂히는 이유가 보니까 뭐 이 단어가 나오면 답이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서 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완전히 절대 하면 안 되는 출제진들이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나름 되게 프라이드 있고 잘난 체하고 모든 거를 희생하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 쓰는 연습을 이게 하루아침에 안 고쳐져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실수도 되게 많이 하세요. 어떤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개인 지도하면서 채점 해보면은 와 선생님 실수만 안 해도 붙으셨겠어요 작년에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사실 이제 안타깝죠. 실수만 안 하면 붙었을 텐데 이게 뭐예요 막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고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걸 고치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제대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